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우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볼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일 이제 수능이에요. 수능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 증시가 1시간 늦게 시작해서 1시간 늦게 끝난다 라는 거 체크해놓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사를 보면 지금 대한항공이 이제 보시면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됐다라는 겁니다. 법원 지금 사모펀드가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충전소 인프라, 지금 전기차에 대한 충전소 인프라가, 충전기 인프라가 막 많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진국 대비해서 많이 열악한 상황이고, 특히나 수소차는 더 열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이 나와 있고,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한 뭐 부분도 계속 보긴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크게 수익을 내는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엔 부족한 인프라를 깔아야 되니까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그리고 추가로 수소차 인프라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엮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래야지 조금 더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주, 가치주, 양날개 내년, 기본적으로 이 업종들이 기관이 조금 좋아하고 최근에 좋아하는 업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외국인도 좋아하지만 지금 이런 가운데 특히 뭐 자동차,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 뭐 그리고 대표적인 대형 부품회사 뭐 현대모비스, 뭐 만도, 뭐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게 갖긴 해야겠지만, 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으로, 수소차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좀 성장 산업으로 다시 달려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납품하는 중소형 부품 회사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기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ESG 승부수 SK 국내 수소 생태계 선점 나선다, 딱 기사 내용 아무것도 안 보고 이 제목만 보면, 아 그러면 SK가 기존에 정유 사업, 그 충전소 사업, 정유소 사업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수소 충전소 사업에 뛰어드는 거 아닌가라고 그냥 이 제목만 보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기사를 좀 더 보면 수도권에 액화수소 공급한다, 그러니까 생산해서 공급한다, 이게 결국에 충전소 사업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생산, 유통, 발전소 등 생태계를 구축할 거다. 결국에 생산부터 이제 유통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충전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충전소 사업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유니크라는 이제 수소 관련 종목이, 수소 테마 관련 종목이 장중에 움직였다 좀 빠진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제 수소 관련해서 종목들이 오늘 좀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추가로 특히나 SK랑 엮이는 종목들, 수소 관련으로 엮이는 종목들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니콜라 주가 폭락의 고심 깊은 한화, 상장 3세 승계 차질, 뭐 요런 내용인데, 이제 뭐 요런 내용이 있다는 거 참고해 볼 수가 있겠고, 이제 한화솔루션 같은 건 니콜라 주가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적자국채 2조, 국내 부채 1년 새 150조 원 폭증,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그렇게 뭐 괜찮다라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죠. 국가 부채가 늘어날 때마다. 하지만 한 가지 포인트를 뭐 간과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이 바로 미국과 뭐 일본과 여러 다른 우리나라가 비교하는 선진국의 경우는 이제 거의 해당 화폐가 기축통화 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 부채가 증가한다는 부분이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좋을 수가 없죠. 어쨌든 부채가 증가한다는 게, 물론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적자를 내면서 어느 정도 운영을 꾸려야 되는, 이게 국가라는 거는 결국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수익만 추구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게 국가 부채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발목을 잡는 그러한 부분으로 발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별로 좋은 내용의 기사는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뭐 콘솔 게임기가 돌풍이다 라는 내용인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뭐 주거 실내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신제품 격돌이 나오면서 또 파이가 커지는 부분도 있고, 항상 경쟁자가 없다기보다 어느 정도 경쟁자가 있어야 시장이 커지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아무래도 매니아층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는 부분도 있고, 또 코로나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요거에 대한 뭐 기존에 관심 없던 분들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또 소비자들 물량 부족에 대한 불만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정가 대비해서 지금 중고로 굉장히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은 직접적으로 관련까지로 보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 종목이 뭐 한 가지 뭐 저는 항상 떠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뭐 다른 좀 이슈를 가지고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종목을 뭐 지금 언급하면 뭐 위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굉장히 급락의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명 자체는 언급하지는 않겠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걸로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뭐 엮여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있나 조금은 더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런 콘솔 게임들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분야 좀 게임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인인증서 아웃한다. 이제 올해 뭐 연말 정산은 이제 민간 증서로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공인증서를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유효기간 끝난 다음에 뭐 연장해서 그냥 민간 증서로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아무래도 요런 기존에 뭐 실시간 검색어에서도 어제 많이 올랐었고,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장에서 한국정보인증이 올랐었고, 시간에서도 조금 반응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해당 부분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 기존의 관련 사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인증서 아웃에 대한 테마로서, 사실 이게 아웃 테마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사실 기존에 공인인증서 하던 관련된 업체들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 뭐 다른 뭐 간편결제 업체들까지도 인증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참고해 볼 수 있다라는 정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전의 전자서면 방식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개정되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림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기존의 뭐 3사의 핸드폰 그 문자 인증 등을 뭐 할 수 있는 그런 패스에 대한 부분도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 증시에 대해서 넘어가면, 지금 이런 발언, 경기 부양 의지를 표출하는 발언이 조금 나오면서 12월 첫날부터 미국 증시가 띄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오른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모든 업종이 기본적으로 오르기는 올랐는데, 뭔가 캔들들이 뭐 괜찮진 않아요. 종목 개별적으로 다 살펴봤을 때 기본적으로 시가 띄우 음봉으로 나온 캔들들이 꽤 상당히 많았던 걸로 보이는데,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업종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 쪽은 조금 약하게 올랐네요. 네.
그리고 지금 낙관론 지속되면서 뭐 테슬라 뭐 오르긴 올랐는데 음봉이에요. 음봉으로 뭐 올라갔던 상황이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뭐 경제 지표는 부진했지만 투자자는 개의치 않았다. 지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증시에야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조금 미국의 상장된 종목들의 흐름이 시가가 뜨고 어쨌든 지수야 올랐지만 음봉으로 움직인 흐름도 꽤 있었기 때문에 약간 우리도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겠고, 우리 증시가 뭐 오늘 시가가 뜬다면 조금 시가에 달려들었다가 오히려 음봉으로 마감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증시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조금 종목들은 시가가 뜨고 계속 음봉을 때리면서 올라가면은 조금 별로 매매하기 좋지 않은 그런 환경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로 넘어가서 보면 일단 삼성전자의 흐름으로 결국에는 뭐 비슷한 흐름으로 뭐 우리 코스피도 흐름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다 가렸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다 했는데 양봉으로 마감을 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여기서 추가 조정이 안 나온 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 이런 양봉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오늘 치면서 고가 갱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왔다 갔다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우리가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좀 크게 흔들 가능성도 분명 염두는 해놔야 된다. 왜냐?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가 증가하고 있고, 물론 코로나에 대한 지금 워낙 뭐 백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확진자가 증가해도 너무 시장에 큰 뭐 급락을 일으키는 이슈로 작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조적인 환경이 연출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유동성도 풍부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에 흔드는 과정에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참고해 봐야겠고, 일단은 당장 짧게 봤을 때는 11일 이동평균선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요런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뭐 요런 라인 결국엔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 닿으면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 하여튼 당분간 뭐 조정에 오늘 당장 이 고가를 갱신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이 조정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결국 기간 조정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지수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조금 뭐 약했죠. 코스피보다는 약했던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양봉으로 조금 끌어당겨 놓으면서 마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코스피가 조금 강한 흐름이 보이니까 결국에 코스닥까지도 좀 당겨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뭐 여기 라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지가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흐름 속에서 이 구간이 살짝 이탈하고 지지하고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여기가 일단은 뭐 그러니까 어제 지켜준 이 저점 단기적으로는 중요하게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850포인트로 기어 내려오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지 긍정적인 흐름 뭐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빠르게 좀 900포인트 한번 건드려주고 왔다 갔다 해줘야지 추가로 뭐 1000포인트까지도 노리면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코스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동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뭐 미리 조금 뭐 1, 2년치 좀 상승을 좀 땡겨서 상승했다고도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항상 이게 조정에 대해서는 열어두고 왔다 갔다 조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만큼의 상승이 나왔는데 조정이 물론 여기서는 조정이 꽤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 가격 조정도 주면서 꽤 기간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을 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정이 물론 짧으면 짧을수록 좋긴 하겠지만 짧을수록 올라갔을 때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격 조정으로의 강한 좀 급락들이 나오면서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최대한 각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등락을 주면서 조정을 충분히 해준 다음에 올라가야지 이제 내년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코스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결국에 기존에 매매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계획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 같은 경우 기존 계획대로 매매를 안 하면 오히려 엇박자가 나면서 매매가 굉장히 꼬이면서 계좌가 꼬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기존 계획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고,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조금 방어적으로, 항상 방어적으로 봐야겠지만 조금 한 발 물러나서 최대한 음봉에 매수하고 양봉에 매도한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가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